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마침내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비자 제도 보완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 모두의 기다림 끝에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연행부터 석방 과정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이 그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현지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죠. 9월 4일 날입니다. 9월 4일 날 이민세관 단속국 그리고 국토안보부, FBI 등 연방기관 요원들 약 500명이 헬기와 군용 차량 등을 동원해가지고 조지아주에서 우리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동으로 지금 거기에 생산시설,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를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서 475명을 연행해가지고 구금시설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알고 바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을 하고 또 외교부에서는 현장 대책반을 이제 보내고 또 지금 애틀란타에서는 총영사가 원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공석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있는 이제 총영사가 거기를 가서 영사 조력을 하는 가운데서 사실상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예. 아마 10일 날 현지 시간으로 한국을 향해서 출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사실상 그것이 잠시 보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출국 절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프로세스가 딱 중단이 되니까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 급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가들 그대로 좀 남아서 계속해서 작업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연유 때문에 하루가 더 이제 연기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협상 과정의 마지막을 통해서 결국 모두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한 명을 제외하고 316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날 출발해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한 반 정도 됐죠. 3시 26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구금된 인원이 7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 총력전을 펼쳤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진 출국 형식을 이제 기했기 때문에 재입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미국과 이런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귀국한 것은 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간의 과정들을 쭉 말씀 주셨는데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에 잔류한 한국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한국인은 다른 한국인들과는 달리 영주권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가족들이 현지에 있어서 현지에 남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 속에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제 우리 정부의 법적 대응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주권을 미국 같은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선은 이제 거기에 있는 가족이 초청했을 때 그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취업 이민이라고 하는데 EB1부터 EB3까지의 그 비자를 받았을 때, 그리고 투자 이민 같은 경우는 EB5라고 하는 그런 비자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추첨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어찌됐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주권 신청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민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왔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거기는 또 가족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도 계속해서 영사 조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사 조력은 아마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당장 급한 것이 아마 보석 신청을 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구금 시설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나와서 이렇게 법적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걸 조력하거나 변호사를 섭외하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 외교부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곧
뭐라고 할까요? 보석 신청을 통해서 일단은 석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이 뭐 많이 길거나 조금 어려운 절차인 걸까요? 그렇죠. 절차는 이제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일단은 보석 신청을 통해 가지고 나오면 자유의 몸인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도 도와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 정부가 대응을 적절히 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리 정부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대통령실은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고 또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제국민안전대책반을 가동을 했고 또 거기서 바로 현장 대책반을 급파를 했고 총영사가 그쪽으로 가서 영사 조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있는 구금돼 있는 분들하고 뭐 개인 한 명 한 명당 다 면담을 못했긴 했지만 너무 많아서 그래도 이제 그분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도와줄 거고 현재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알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구금돼서 이렇게 빨리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물밑 접촉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미국에 있는 비서실장하고 아마 전화를 통했을 거고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는 그거 나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 이민세관 단속국에서는 자기 할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뭐 한국인들이 체포가 됐든 뭐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게 조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깨달은 거죠. 이들이 미국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한국의 전문 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태도가 이제 좀 바뀌죠. 그래서 발언 자체가 그럼 우리가 미국이죠. 미국인들의 인력이 사실상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전문 인력을 초청을 해서 그것이 조선업이든 배터리든 그쩌면 컴퓨터든 이런 데다가 모셔다가 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악관의 보좌관의 발언이 이제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상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상무부는 투자를 유치하는 데고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을 하는 데거든요.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 사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우리가 하루가 늦게 그 미국에서 출발해서 우리 구금됐던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 하루 늦게 오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있어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있으라고 얘기했느냐? 야, 그러면은 그분들이 전문 인력이고 그러니까 귀국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얘기할 때 물론만 한 20여 분 회담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여기서 남아서 그냥 계속해서 작업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300여 명의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심신이 지쳐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귀국해서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든지 뭐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고민해 보겠다고 해서 이제 모두 다 모시고 온 거고 본인들도 다 오시겠다고 그래서 예.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정부가 최선의 적어도 우리가 뭐 왜 비자가 어쨌냐 저쨌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한국인들을 뭐 구금 7일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루 해서 총 8일 동안 안전하게 귀국했다. 그걸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간 정부가 이런 대응을 적절히 해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체포 당시에 우리 국민이 결박된 채로 연행되는 장면이 아직도 아주 큰 충격으로 남아 있는데요. 구금 사태 후에 귀국한 근로자들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호송 차량을 타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수갑이랑 적세 그리고 또 몸에 쇠사슬을 감는 거 보고 아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이후부터는 안에서는 한 7일 동안은 계속 그냥 일반 수감자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희 그 생리 현상을 가리는 게 약간 좀 뭔가 인권이 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인 1실을 쓰는데 그 숙식하는데 변기가 같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뭐 다 오픈된 장소에서 뭐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제일 힘들었죠. 갑자기 이렇게 구성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렇게 남아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비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좀 뭐 다시 나가야 될 사람은 또 나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아직은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구금됐던 근로자들의 어제 공항에서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이분들이 사실상 일주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죠. 그 고통 겪은 것이 구금 시설은 뭐 악명 높은 구금 시설에 다 알려져 있잖아요. 매트리스도 찢어지고 뭐 변기도 잘 안 되고 뭐 거기에 벌레가 덜 끓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70명 한 방에 수용해가지고 거기에 뭐 변기 5개 가지고 다 오픈된 데서 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뭐 식사 문제도 이제 당연히 빵을 주고 하지만 그게 뭐 맞겠습니까? 물도 이제 사실상 제일 우리가 여행 갈 때 배탈 나고 하는 것이 음료수 때문에 그러잖아요. 물 때문에 가장 배탈이 많이 나는데 뭐 물에 녹이 들어있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물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설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이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실상 케이블 타이라고 하는 수갑 채운 거 그거 100번 양보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쇠사슬 채웠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인격을 아주 그냥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7일 동안 계시면서 내가 왜 잡혀왔는지, 내가 왜 문제가 있는지, 언제 석방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마가 쪽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에 일환인 그런 거구파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호하지만 미국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나 민주당 쪽에서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구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없을 수가 없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근로자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게 남았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인터뷰에서도 근로자가 이제 미국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재발 가능성은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재발 가능성은 뭐 낮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데가 여기 뭐 현대자동차하고 LG 엔솔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 국내 전체 22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일단은 거기에서 비자에 맞지 않는 사람들 복귀해라, 귀국해라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있을 사람들은 그 공장에 나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출장 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그쪽으로 출국을 안 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의 뭐 손실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이게 미국의 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기업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한국의 훌륭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인력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자들을 교육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재발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 측의 입장을 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서 관광 비자로 공장에 투입된 건 구금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 책임이 오히려 우리 측에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발언을 한 것은 다른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부활이잖아요. 예. 그 제조업의 부활의 핵심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상무부 장관이 있겠죠. 그래서 상무부 장관은 적어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투자 유치를 해야 되고 외국의 그 숙련된 근로자들을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국토안보부하고 협의를 하고 비자 문제를 협의하겠다.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상무부하고 국토안보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한국을 달래야 되는데 이런 말을 상무부 장관이 했다는 것은 우선 이해가 안 됩니다. 만일에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죠.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반이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번 양보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상무부 장관에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11일 날 우리 한국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소위 말해서 상공부 장관하고 파트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미국과의 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세 협상 조율차 한국에 와 있는 김정관 장관 들으라고 오히려 이 얘기를 함으로써 압박을 하기 위한 예. 그런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구금자의 귀국날의 관세 압박까지 들어온 건데 이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25%로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향후에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부분이. 이게 사실상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일본이 이미 서명했다, 한국도 서명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일본하고 지금 합의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하잖아요. 투자하는데 최초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0대 50의 이익을 가져가고 원금이 회수되고 난 뒤에는 미국이 90% 이익을 가져가고 일본은 10% 이익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협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 관세를 하고 자동차 관세도 15% 한다. 이렇게 협상이 끝났어요. 이제 사인까지 했죠. 근데 한국도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긴 하지만 사실상 일본하고 한국은 GDP 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한국보다 2.5배나 더 높고 일본은 또 기축통화국이에요. 돈을 마음대로 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단 말이죠. 외환 보유액은 한국의 3배나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순자산, 순금융자산, 그러니까 외국에 빌려준 돈하고 외국으로 빌린 돈하고 그 차이만 하더라도 플러스 3조 6,200억. 이것도 한국의 3배나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규모하고 일본의 경제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에 똑같이 이제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투자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금 투자하게 되면 이게 3,500억 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우리 외환 보유액의 한 80% 넘게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한국이 외환이익이 오지 않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현금 투자보다는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대신에 이제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다. 원금 회수할 때까지 일본은 9대 10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해주겠다. 아까 제가 일본 얘기 잘못한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원금 회수할 때까지 미국이 90, 일본이 10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금 회수할 때까지 50, 50대 해주겠다. 대신에 원금 회수가 되면은 미국이 90% 이익까지 가져가고 한국이 10%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 8일 날 우리 실무자들이 갔는데 결국은 이제 협상을 다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가서 최종 합의를 또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요구는 지금 이제 좀 과다는 측면이 우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의 경제 규모하고 일본의 경제 규모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제 100일 취임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익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방어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하기가 좀 불편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고함도 지르고 자리도 팍 차고 나오기도 하고 협상이 결렬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상 울퉁불퉁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울퉁불퉁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적 한미 동맹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또 협상이 잠시 또 지연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한미 동맹이 금이 가거나 아주 나빠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관세 후속 협의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비자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 가지 방안이 있어요. 예.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번에 가신 분들이 대충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316분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B1B 받고 가신 분이 한 반, 에스타 그러니까 전자여권이죠. 그거 받고 가신 분이 한 반 정도 되는데 여기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산업 설비나 이런 게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 한국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구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급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공장 설비가 다 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 B1B나 에스타에 정확하게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상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쉽기도 하고 제일 빨리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이 돼야 우리가 지금 이제 출장 뭐 못 나가고 있고 안 나가고 있는데 내보내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H1B 비자라고 하는 그 쿼터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별도의 그 상용 비자 받아가지고 E30 비자라고 해서 그 비자가 따로 있고, 나머지 이제 FTA 체결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5,400명, 칠레 같은 경우에도 1,400명, 그리고 이제 캐나다하고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무제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국은 따로 할당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H1B 비자를 미국이 1년에 한 8만 5천 개 주는데, 석박사 학생들 이제 거기 끝나고 교육 끝나고 남아가지고 거기 취직하겠다는 사람한테 2만 개는 그냥 주거든요. 그 나머지 6만 5천 개 가지고 지금 할당을 하는데 한국은 평균 한 2천 개 정도 받아요. 2천 명 정도. 이게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할당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호주처럼 오로지 한국을 위한 전용, 그러니까 비자죠. 사실상 이게 뭐 2012년부터 미 의회에 계류가 됐다가 다시 파기됐다가 계류됐다가 파기됐다가 지금 다시 계류가 됐는데,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기도 했어요. 로비 자금을.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찬성하는 미 공화당 그리고 미 민주당의 의원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반이민 정세가 미국 내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만을 위한 E4 비자라고 하는 E4 비자가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중기 과제로 좀 넘기고, 제일 급한 것이 B1 비자와 에스타에 대한 해석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H1B 비자에 대한 쿼터 할당,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제일 급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은 귀국을 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